오늘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오늘의 사연으로 제가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연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기 전에 앞서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간절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역시 제 영상 하단 부분에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 상담으로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오늘 고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초보 불인이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 얼마 전부터 임성배님의 유튜브를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초보 불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성배야, 불인이가 뭐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불인이의 뜻을 모르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인이라는 뜻은 부동산 플러스 어린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 부동산 투자자, 초보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이제 불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며 7살, 2살의 자녀를 둔 외벌이 가장입니다.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높지 않아 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자녀가 어려서 와이프는 향후에 2, 3년 후에 맞벌이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인천이며 소형 저가주택이 한 채 있고 부채는 8천만 원의 디딤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청약 저축에 600만 원, 와이프는 주택 종합 청약 저축에 300만 원 가입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소형의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한 채의 주택을 대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하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세 가지의 방향성을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현재 유주택자이므로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바꾼 후 민영 아파트 청약 시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므로 좋은 입지의 민영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공시 가격의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청약을 신청할 때 이제 무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1억 3천의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공시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무주택자로 보는 이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분양이나 특별분양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민간주택에서 공급을 하는 민간 분양의 1순위 일반 공급에 관한 경우에만
해당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분양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특별분양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은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 저축 유지 후 무주택 요건으로 공공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청약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생각은 기존 주택을 거주하면서 부채를 줄이고 종잣돈을 마련하여 나중에 청약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은 향후에 집값 상승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3천이 넘는 소형 저가 주택의 혜택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세 가지 대안을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 두 번째 생각을 정리해 보면,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 저축을 유지한 후에 무주택 요건으로 공공분양 또는 일반 분양에 청약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소형 저가 주택의 부연 설명을 한 것처럼 청약 저축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공공분양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신청했을 때는 이 소형 저가 주택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청약 저축을 통해서 공공분양을 통한 당첨자를 선정했을 때의 기준은 뭐냐면, 무주택 3년 이상의 청약 저축에 납입된 금액이 많은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3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납입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공분양에 당첨되는 저축 금액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세 번째와 첫 번째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청약 저축, 오래된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이제 변경한다는 사실을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래된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2만 원씩 납입을 했거나 납입 저축 금액이 많지 않다면 청약 예금으로 변경해서 민간 분양에 공급하는 아파트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약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청약 예금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청약 예금을 통해서 분양하는 일반 민영주택의 1순위로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에 대한 물량들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우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거주 중이시니까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하나 더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공시 가격이 지금 현재 1주택의 공시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 넘어서 소형 저가 주택의 혜택이 사라질까 봐 걱정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집값 상승이 지금 현재 힘들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가격이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1억 원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1억 원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내가 살게 되면은 훨씬 더 이익적인 부분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이 주택의 매매가가 있다면 전세 가격은 뭐 1억 2천, 1억 3천 하지 않겠죠. 1억이라는 가격보다 아래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의 전세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이 1억이라고 하는 주택을 내가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순 차익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로 산다거나 하면서 그 차익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1억 3천이 넘어가서 소형 저가 주택의 혜택이 사라질 거에 대한 부담감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청자 같은 경우라면은 일단은 이
저가 1억 주택을 처분하면서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매도를 할 것 같고, 그래서 현금을 보유할 것 같고, 그러면서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가지고 민영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의견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언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다. 모든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밤에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밤에 새벽에 밤잠 안 자면서 책 보면서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게 이제 보여져요. 제가 보낸 시간들을 이분이 아이가 자거나 아니면 시간이 짬짬이 있을 때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고 체크하고 어떤 아파트 청약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선한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